여러분께서는 ITQ 한쇼 과목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자, 한쇼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슬라이드의 구성, 그리고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죠. 바로 표지 디자인과 관련한 기능들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워드샵 그리고 그림 삽입에 대해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 한쇼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작업을 진행하는 순서부터 익혀보고 그리고 본격적인 기능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이 ITQ 시험을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답안 작성용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네, 이걸 실행을 먼저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성함, 이름, 예를 들어 내가 홍길동이다. 그럼 홍길동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수험번호를 쓰는 겁니다. 수험번호가 8자리, 예를 들어 333-444-55 이렇다. 그럼 이렇게 쓰고 수험 과목은 한쇼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그리고 정상, 됐죠?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요. 이렇게 위 지정사항이 맞나요? 네, 이러면 자, 답안 폴더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내 문서 방 안에 ITQ 폴더 안에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답안이라는 건 파일을 말하는 거예요. 확인. 자, 이렇게 하고 자, 내 문서에 ITQ 폴더를 사용하세요. 10분 간격으로 저장 및 전송을 해달라. 이렇게 말이 나와 있죠? 예. 자, 시험을 잘 보라고 나옵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느냐면 여기 보시면은 한쇼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자, 한쇼를 열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새 프레젠테이션 대화 상자가 떠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인 한컴 오피스를 고르시면 됩니다. 확인. 됐어요. 자, 화면을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한쇼에서 치르는 이 시험 슬라이드 개수는 모두 6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목과 부제목이 있는 표지 디자인.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슬라이드, 즉 두 번째 도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여기 편집 메뉴 보이죠? 편집 메뉴에 보면은 슬라이드 그룹에 새 슬라이드가 존재해요. 새 슬라이드의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도화지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서 뭐를 고르느냐면 보시면 빈 화면은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거고 제목 및 내용은 뭐냐면 제목도 쓸 수 있는 그 틀이 만들어져 있고 내용도 뭔가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및 내용. 자, 요거를 고르세요. 요걸 띵. 이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나오죠? 자, 그러면 2번 슬라이드부터 3번, 4번, 5번, 6번 슬라이드까지는 다 이 스타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를 또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편집해서 새 슬라이드에서 또 제목 및 내용 이거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도 되는데 이 방법도 괜찮아요. 요 슬라이드 창에 보면 요거 두 번째 거 보이죠? 요 애를 클릭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를 컨트롤 C, 컨트롤 C가 뭐예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가 복사예요. 이거 눌러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어때요? 계속 늘어나죠?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6번 슬라이드까지 여러분이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준비 작업이에요.
이렇게 미리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파일에서 곧바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저장은 어디다 하라고 했냐면은 파일에서 여기 여러분 저장하기 보면은 문서에 내 문서에 ITQ 폴더 있잖아요. 예, 여기를 따닥 눌러줍니다. ITQ 폴더에 들어가면 파일 이름이 나와요. 확장자는 show예요. 파일 이름에다가 어떻게 쓰느냐면 이거는 문제 지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험번호. 예를 들어 여러분의 수험번호가 여기 우리가 아까 등록을 할 때 그 번호예요. 요거 보이죠? 요 이름 그대로 파일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형식이에요. 그러면 3334445 빼기 홍길동 이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요. 클릭을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딴딴 그죠? 빼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주면은 이게 바로 답안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 문제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1번 문제를 여기 1번 슬라이드에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2번은 이렇게 슬라이드 2번을 선택하고 여기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푸는 도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 컴퓨터에 어떤 에러라든가 문제가 발생해서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좀 희박하지만 만일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대비해서 여러분 저장을 자꾸 눌러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문제 1번 풀고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여러분 보시면 답안 전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저장하고 전송하고 저장하고 전송하고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한 번 더 저장 누르고 최종 저장이죠. 저장하고 답안 전송 누르면 되는 겁니다. 개념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이 문제지를 받으면은 수험자 유의사항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 이렇게 두 개의 안내문이 먼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면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수험번호하고 성명 요 형식으로 파일명 즉 답안 파일을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내 문서의 ITQ 또는 문서 방안의 ITQ. 그 다음에 수험번호, 성명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만들지 않았으면 또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서 미제출로 처리가 되면은 실격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넘기면은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수험자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수험자의 수험번호라든가 이름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시오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슬라이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로 구성된다고 했기 때문에 6개를 만들어요. 슬라이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하고 반드시 문제와 세부 조건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슬라이드의 크기에 대해서 아직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슬라이드의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A4 용지는 도대체 뭐냐면은 이 슬라이드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파일에 보시면은 쪽 설정 나와 있죠. 단축키 F7이에요. 펑션키 F7 보이죠? F7 눌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은 요거를 기억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자, 들어가면은 용지 종류가 화면 슬라이드 쇼 4:3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A4 용지 210 곱하기 297mm 보이죠? 이걸 선택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달란 얘기예요. 됐죠 여러분?
네,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한 번 더 저장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글꼴, 색깔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슬라이드 크기와 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출력 형태를 보고 그와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글꼴은 뭘로 하고 색깔을 뭘로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이 전반적인 형태를 고려해서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의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 그러니까 뭐 그림자 스타일을 다르게 했다든가 외곽선을 뭐 넣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 감점 처리가 되는 거고,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래요. 단 슬라이드 1번은 표지 디자인이기 때문에 1번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 번호를 어디서 넣어줘야 되나요? 이러시는데, 여기 여러분 2번에서 6번 슬라이드 제목 도형과 요거 하나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이렇게 두 개,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제와 세부조건 번호, 점, 선, 원 이런 거는 따로 입력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개체의 위치는 오른쪽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삽입하세요. 뭐 동영상을 삽입하세요. 이게 문제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그림이나 동영상이 내 문서의 ITQ 방 안에, 픽처 방 안에, 이 폴더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문제에 필요한 그러한 파일이. 각 슬라이드를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문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한 내용 여기 쭉 있으니까 요걸 보시고 쭉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겠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우리 작업은 슬라이드 몇 번부터 합니까? 1번부터 하죠. 슬라이드 1번에 제목을 입력하세요,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이게 나오거든요. 예, 이게 바로 슬라이드 레이아웃 때문에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만들 슬라이드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 저장하는 방법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면 돼요. 이게 표지 디자인. 제가 도형은 뺐어요. 이번 시간에 도형까지는 힘들 것 같아서 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답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자, 요 그림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그림이고 요거는 워드샵 기능이에요. 됐죠? 요거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목을 입력하세요, 부제목을 입력하세요가 나오면 어때요? 안 되겠죠? 이게 출력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제목, 부제목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림부터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작업 표시줄 표시해서, 자, 한쇼에서 바로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첫 번째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 요 창에서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제목을 입력해요, 부제목 입력해요, 요거 두 개 틀이 나오죠.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범위를 쭉 잡아요.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 요렇게 일부분만 범위를 잡으면 얘가 어때요?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다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멀찍하니 여기서부터 드래그 마우스 힘줘요. 드래그 탁 놔요. 그러면 두 개의 개체가 선택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 보이세요? D-E-L-E-T-E. 딜리트 키를 눌러줘요. 그럼 어떻습니까? 와, 깜짝같이 지워지는군요. 예, 바로 이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뭘 만드느냐면, 자, 문제를 보십시오. 보면은 첫 번째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바로 이렇게 문제에서 그림 파일의 경로가 나와요. 그림 파일은 당연히 문서의 ITQ 방안에 픽처 방안에 있다 이겁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는 제가 올려놓은 그림 이런 파일들을 여러분 방안에 내문서 방안에 내문서나 문서 윈도우 12신 분은 문서예요. 문서 안에 ITQ 폴더를 여러분이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폴더 만들고 ITQ 방안에 픽처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방 안에다가 제가 이 자료를 올릴 거예요. 올리면 요거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보실까요? 자, 이 방 안에 로고 1.jpg 파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삽입시키세요. 그리고 로고 중앙 부분의 하늘색을 투명으로 좀 변경해 달라. 이게 문제입니다. 참고로 그림 삽입도 시험에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표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그림을 삽입해서 색상을 투명색으로 변경하는 문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란 이야기입니다. 자, 1번 슬라이드입니다. 입력에 가시면은 그림이라는 뭡니까 여러분? 이 메뉴에 보면은 개체 옆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어디에 너가 원하는 그림 골라봐. 어디에 있는 거지? 바로 어디? 문서 방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방안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림을 선택을 합니다. 로고 1.jpg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넣기 누르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고로 연습 삼아 여러분 해보세요. 요 조절점 보이세요? 예, 이 조절점을 마우스를 조절점에 가져다 놓고 꾹 눌러서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 이렇게 해서 그림을 크게도 작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그림의 크기를 얼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보기 좋은 상태로 출력 형태와 비슷한 크기로 놓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출력 형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여러분이 이렇게 요 모양은 마우스로 어떻게 해요? 그 그림 개체를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세요. 가능합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 그림의 효과, 뭐 그림자 효과를 주세요. 그러면 그림자는 여기에 바깥쪽, 안쪽 해서 각각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림자다, 아래쪽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그림자를 그 지문과 똑같은 거를 선택해서 클릭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또 그림을 클릭해야 그림 관련 도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번 시험과 관련해서는요. 그 시험에 나온 것이 바로 투명색을 지정하는 건데 바로 이 가운데 하늘색 부분 보이죠? 여기를 투명하게 지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투명색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이 속성을 보시면 됩니다. 속성 탭에 보시면은 색조 조정이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이 아이콘 자세히 단추를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뭐 이중톤 무슨 톤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효과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투명한 색 설정 해달라라고 나왔죠. 그거는 여기 밑에 메뉴에 보면 투명한 색 설정 이게 존재합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나오죠. 연필의 V자 모양. 그러면 여러분이 투명한 색으로 지정할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클릭 이렇게 해주면 돼요. 가능하죠? 예, 이게 바로 효과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1번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세부 조건은 뭐냐면은 워드샵 요걸 이용해서 속성은 우위로 팽창, 글꼴은 도듬, 진하게. 얘가 바로 워드샵 기능인데요. 도듬, 진하게. 그 다음 반사는 4분의 3 크기 근접으로 하세요. 이렇게 다소 복잡한 요구사항이 나왔는데 워드샵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 그림의 입력에 보면은 얘도 일종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기 개체예요. 그림에서 옆으로 가보면은 워드숍 이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누르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면 워드숍 형태를 고르라고 나와요. 먼저. 그러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쭉 갖다 대면은 스타일 몇 번 이게 나와요. 예. 그러면 우리는 스타일 13번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죠? 자, 참고로 스타일 몇 번 이런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이 임의의 스타일을 고르면 돼요. 자, 스타일 13번을 고르겠습니다. 자, 골랐어요. 띵. 그러면 내용을 입력하세요 나옵니까? 여기에 바로 뭐라고 나왔나요? 프레시 푸드라고 나온 거 여러분 확인되죠? 예, 프레시 푸드 보이죠? 요걸 입력을 하면 돼요. 자, 대서문자 주의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요. 프레시 FRESH 한 칸 띄고 푸드 됐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하는 글꼴은 도듬에 진하게 됐죠? 그 다음에 속성은 우위로 팽창 보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도듬 여기를 클릭해서 도듬 이렇게 아이고 한글로 도듬 참고로 고르면은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한글로 이렇게 여러분이 치면 돼요. 도듬 이렇게 됐죠? 도듬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속성 여러분 여기 굵기 진하게 됐죠? 진하게 요거 눌러줘야 돼요. 크기에 대해선 언급이 없죠. 그러면 언급이 없다면 그냥 기본값 그대로 냅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워드숍 모양이 나와요. 그죠? 바로 이 모양이 뭐냐면은 이 프레시 푸드를 어떤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까요? 아니면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까요? 웃는 모양으로 만들까요? 이걸 고르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문제에 보시면 우위로 팽창이라고 분명히 말 나와 있죠. 따라서 여기서 우위로 팽창이 무언지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이름이 다 나와요. 참고로 우위로 팽창은 바로 요겁니다. 자, 위쪽 팽창 보이죠? 요거예요. 요걸 눌러줘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눌러줍니다. 설정 나왔죠? 자, 프레시 푸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애를 이렇게 잡아 끌어요. 이렇게 됩니까? 자, 이렇게 잡아 끌어요. 자, 이렇게 끌고 그 다음 뭘 하면 됩니까? 이렇게 끌어다 놓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여러분 프레시 푸드가 글씨가 얌전하게 나왔는데요. 위로 팽창하면은 위쪽 팽창이기 때문에 글씨 모양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수정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은 다 했고 이제 반사 효과를 준다고 했는데 반사 효과는 뭐냐면은 이 글씨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아래로 비춰지는 느낌 있죠. 이게 바로 반사 효과예요. 네. 자,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사 효과는 자, 프레시 푸드 일정하게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이렇게 임의의 자리에 가져다 놓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속성을 보세요. 보시면 효과에
그림자, 반사 나오죠. 문제에서 요구한 건 반사입니다. 반사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자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3분의 1 크기 근접, 2분의 1, 4분의 3 크기 근접. 요거죠? 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 깔끔하게 나왔네. 그죠? 그리고 시험에서 선을 없애세요.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스타일에 보면 선 종류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선 없음을 고르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는 없는 거를 골랐거든요. 근데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선을 없애달라, 선 종류 없음으로 해달라. 그럼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가능하죠, 여러분? 그리고 선색과 채우기 색을 뭘로 해달라 이렇게 바꾸는 문제도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선색에서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색상 이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걸 보고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보시고 가능하죠? 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색이 아니라 뭐 채우기 색을 또 바꿔야 된다. 그러면 자 한번 바꿔보죠. 선색을 예를 들어서 제목 배경 어두운 색이 검은 바다색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채우기 색도 바꿔야겠다? 채우기 색에서 바꾸시면 돼요. 어때요? 느낌 다르네. 그죠? 다르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요렇게. 어때요? 오, 바뀌네. 이거예요. 개념 이해되나요? 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워드샵 집어넣고 반사효과 집어넣고 요게 다였지만 좀 더 문제가 복잡해지면 선 종류 없애세요. 선의 굵기를 바꾸세요. 요것도 나와요. 선 색깔을 뭘로 해달라. 채우기 색을 뭘로 해달라.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차질 없이 그와 같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일단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형에 대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슬라이드 1번을 정식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